안녕하세요. 손가락 뉴스 진행자 호빵입니다. 성매매업에 뛰어들어서 누군가가 큰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성매매에 참여한 여성이 아니라 소위 포주라고 말하는 성매매 알선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인터뷰 기사가 떴습니다. 무려 현금 수익이 한 달에 3천만 원 이상이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많은 돈을 벌 수 있었던 것인지, 법률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비롯해서 이 성매매를 둘러싼 우리 사회의 구조에 대해서 오늘은 시사평론가 곽동수 선생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곽동수입니다. 곽 교수님과 대화 나누기 전에 30초짜리 영상 하나 보고 올게요. 우리 손말TV를 도와주는 광고니까요. 많이 봐주세요. 다시 돌아올게요. 지금 몇 시야? 내가 일찍 다니라고 말했잖아. 누구랑 연락했어? 핸드폰 이리 줘봐. 그런 옷 입지 말라고 몇 번 말해. 다른 사람이 쳐다보는 거 싫다 그랬지. 내가 그 모임 다니지 말라고 했잖아. 신경 쓰이게 하지 마. 사랑하는 척 하지 마세요. 데이트 폭력, 강요와 통제에서 시작됩니다. 광고 마쳤습니다. 교수님, 하루에 적어도 100만 원 이상은 벌었다고 하는데요. 정말 황당해요. 오피스텔, 그리고 립카페, 건전 마사지, 이런 형태로 성매매 알선업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여러 번 단속에 걸렸지만 수익이 워낙 크다 보니까 언제든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하고 싶다는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걸려도 형량과 벌금이 매우 낮다고 하는데요. 왜 이렇게 처벌이 약한가요? 그러게요. 저도 형량이 너무 낮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어떤 잘못을 했을 때 거기에 부여되는 형량은 그 사회 전체가 겪어서 쌓아온 경험치를 반영한 것이라고 보는데요. 그러면서 볼 때 성매매를 허용하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낮은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하루에 100만 원이라는 금액으로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렇게 따지게 되면 한 달에 3천만 원, 거기다 걸려도 그만. 나는 얼마든지 돈 벌고 싶어 라고 얘기하는데, 시간당 임금이 8,000원 좀 넘고 좋은 곳에 가서 일해도 하루에 많이 벌 수 있는 게 10,000원 정도는 8만 원, 최저임금으로 따졌을 때 이렇게 따진다 치게 되면 30일 내내 해도 250만 원 정도가 안 되는데 말입니다. 이런 거 보면 문제가 좀 있다고 할 수가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성매매가 불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여러 가지 형태로 합법화되어 있는 곳들도 있고 아닌 곳들도 있어요. 이걸 합법화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지금 이런 통계를 내놓으면서 어떻게든 끌어내야 된다. 원리는 이래요. 이게 좋아서나 이런 게 아니라 분명히 찾는 사람들이 있고 이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고, 한 곳의 업주가 이렇게 많은 돈을 벌었다면 한 도시, 나라 전체를 볼 때 이게 세금에 잡히지 않는, 그리고 누군가는 자신의 뜻과 다르게 성 관련 업소에서 일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합법화 과정을 거쳐서 드러내자라고 주장을 하기도 하고요. 한쪽에서는 아무리 그래도 성매매를 합법화할 수 없다. 특히나 여성단체와 인권단체들을 중심으로 이건 허용해서 안 된다라고 얘기가 나가고 있어서 금액이 구체적으로 되면서 돈이 어떻다라는 게 나오기 때문에 많이들 놀라셨을 텐데요. 이 부분은 아직도 좀 진행 중인 상황들이 많습니다.
그 인터뷰를 진행한 기자도 말했지만 관련 법을 줄줄 깨고 있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고 해요. 미성년자를 성판매자로 고용을 하면 무려 2년 6개월 징역, 그리고 강제로 시켰을 때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고 하고요. 외국인 여성을 고용했을 때는 기간을 또 넘긴 비자는 안 된다고 했고요. 그리고 여성들에게 욕은 할 수 있어도 뭐 때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법을 외우고 있다는 것은 즉 성매매 형량을 높일수록 범죄 억제 효과가 확실하다는 증거로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교수님? 맞습니다. 우리나라의 선진국에는 있는데 우리나라에만 없는 몇 가지들이 있어요. 이걸 징벌적 배상제라고 하는데요. 정말 무언가 잘못했을 때 굉장히 많은 벌금을 물려서 그런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죠. 외국은 사형수 같은 경우는 나쁜 일을 하는 사람들도 그냥 우리처럼 무기징역, 사형이라는 게 아니라 징역 1300년에 처한다, 130년에 처한다, 뭐 이렇게 얘기 나가는 것들 외신을 통해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형법 체계가 지금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많은데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어요. 다른 것보다 이렇게 하면은 빠져나갈 수 있어. 그러니까 혹시라도 잡히게 될 경우 이렇게 해야 돼. 그럼 너도 돈을 벌고 나도 빠져나갈 수 있어 하는 악덕 업주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법을 피해 나갈 수 있는 방법부터 가르치는 거. 이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쪽에 대해서 엄연한 현실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우리 사회가 같이 고민해야 될 것이고요. 이 성매매에 관련된 다양한 업소들이 있어서 이게 참 문제가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식으로든 이걸 이제는 제도권을 끌어들여야 될 텐데 국민적인 거부감이 크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의사항입니다. 네, 한국과 외국은 확연한 차이가 있네요. 인터뷰했던 그분은 성매매 알선은 하고 있지 않지만 그 성매매를 시작하려는 사람들에게는 일종의 창업 컨설팅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해주고 건당 수백만 원을 받는다고 해요. 특히 그 문제가 되는 게 고객을 모으기 위해서 대리운전 회사의 데이터베이스를 구매까지 해서 문자로 영업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런 것도 불법이 아닌가 생각도 드네요. 다 불법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거 전부 다 불법입니다. 성매매를 직접 하지 않더라도 그걸 창업 컨설팅 형태라는 것도 사실은 불법이고요. 그렇게 주고받으면서 컨설팅 받았다고 계산서를 발부하지 않을 거예요. 세금도 빠져나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개인정보보호법이라고 해서 가족들끼리 서명할 때 동의를 구해야 되고 체크를 해야 되는 게 있는데 대리운전의 데이터베이스 이런 걸 사고 팔았다. 그러니까 취지는 술 먹고 대리운전해서 집에 가는 사람들은 뭔가 그 사람들이 아무래도 좀 방심하게 되니까 이걸 유혹해서 고객으로 만들자 이런 얘기라는 건데요. 여기에는 안타까운 현실도 있어요. 대기업에서 열심히 돈 내도 맨 마지막엔 치킨집으로 창업해서 끝난다. 이런 쪽이 되니까 하루에 열심히 닭 튀기고 팔아봤자 얼마 안 되는데 차라리 눈 딱 감고 나쁜 일이지만 하게 되면 최악의 경우 한 2년 감옥 갔다 와도 돈은 몇 억을 쉽게 벌 수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거 나가는 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좀 있어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어른의 한 사람으로 좀 답답합니다. 네,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네요. 또 이런 것도 있었어요. 여성들을 마구 품평하는 장면도 아주 생생하더라고요. 뭐 러시아 여성은 관리가 편하다. 뭐 한국 여성은 오히려 돈도 많이 줘야 되고 뭐 출퇴근 관리도 따로 해야 돼서 어렵다. 그 인터뷰를 진행한 기자는
이렇게 악질적인 성매매가 계속 진행될 수 있는 이유로는 경찰과의 유착을 의심했습니다. 그건 바로 경찰에게 매달 수백만 원의 현금을 주고 단속이 뜨기 전에 경찰로부터 알림을 받는다는 거죠. 이렇게 경찰과 밀접하게 유착이 되어 있다면 앞으로도 성매매는 도마뱀 꼬리 자르기식의 적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닐까 걱정이 됩니다. 선생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그런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매매 단속에 대해서 우리의 입장이 필요한데요. 법상으로 분명히 불법입니다. 근데 이 불법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지, 이거를 막아 놓으면 오히려 가격이 올라가고 더 음지로 숨어드는 거 아니냐, 이걸 단속해서는 안 된다라는 주장도 있고, 또 한쪽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쉽게 돈 벌려는 풍토가 있으니까 이건 용납해서 안 되고, 그 사이에 여성들을 착취해서 돈을 벌게 되는, 요즘은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을 고용해서 하는 그런 성매매도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정말 심각하게 우려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정말 경찰과의 연결고리가 있는 걸로 의심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열심히 조사가 이루어져서 이런 부패의 끈을 끊어버려야 될 것이고요. 모두 다 불법적이지 않은 걸로 뭔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텐데 이건 연구가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성매매 알선자의 그런 벌이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들 관심이 가질 수가 없었죠. 그건 마치 세상의 어두운 이면 같고, 조폭과의 연계인 것 같고, 그리고 또 문제가 되는 건 형량이 너무 약하고 처벌 자체가 약하다는 점에서 굉장히 걱정스러운데요. 이런 유착 관계나 형량 자체를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변화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성매매 알선 관련해서 형량도 높아질 필요가 있고, 또 경찰과 유착될 수 없도록 합동 단속이 더 많아져야 조금씩 변화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성구매를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곽 교수님, 오늘도 친절하고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오늘 곽 교수님 그리고 통역해주신 선생님 모두 감사합니다. 가장 감사드리는 건 지금까지 봐주신 구독자 여러분들이고요.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